학생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단어 시험 통과하는데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단어 암기를 못합니다. 암기력이 약해요. 단어책에 나온 모든 의미를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는데 여기서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쭉 보시면 여러분도 단어의 전문가가 되어서 수능 볼 때 단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단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편입영어로 합격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8개월 동안 영단어 1만 개를 암기를 했습니다. 방법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편입영어 수업도 했죠. 수업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을지. 편입영어는 사실 단어가 좀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통수단어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인강 찍을 때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어휘 강의만 듣고 어휘만 들었어요. 6평 80에서 9평 93입니다. 단어 암기 꿀팁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이후에 다시 보기. 이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봐주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진도에 맞추어서 복습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험지 제작하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에서 단어책 데이 21에서 22를 시험 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외울 거잖아요. 외우기 전에 시험지를 제작합니다. 언제? 외우기 전에 시험지를 먼저 만들어요. A4용지나 아니면 연습장이어도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쭉 보면서 순서를 바꿔서 씁니다. 순서 바꾸는 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단어 중에서 3, 4, 5번 연속으로 3개를 다 모른다고 쳤을 때 그 세 번째 3번 단어는 뭐 한 22번 집어넣고 4번 단어는 6번 집어넣고 5번 단어는 15번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고요. 당연히 시험지이기 때문에 단어 의미가 안 보이도록 이 시험지를 접어서 옆에 쓰거나 아니면 뒷장에 쓰면 시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지는 이제 킵해 두시고 여러분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셀프 테스트를 보는 건데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 일주일은 5일이어도 되고 10일이어도 돼요. 핵심은 뭐냐면 단어 전부 까먹기 전에 그 전에 단어책을 보지 말고 바로 그냥 테스트 해버리는 거죠. 그때 틀린 단어 어떻습니까? 3번씩 쓰면서 외우면 됩니다. 그때 틀린 단어 중요하죠. 왜? 만약 여러분이 데이 20일, 21을 빠꼼하게 외워가지고 100점 받았다고 쳐요. 그게 단기 기억입니다. 100점을 받았으면 나는 외워졌나? 전혀 아니죠. 단기 기억이라고요. 일주일이 뭐야? 사실은 3일만 지나도 다 까먹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3일 정도 되기 전에 다시 셀프 테스트를 보는 건데 이게 문제죠. 단어 시험 준비했고 단어 시험 100점 받았는데 3일 혹은 뭐 일주일 만에 까먹는다? 그러면 수능 때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까먹기 전에 다시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적은 시간에 굉장한 효율로 다시 외우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만약에 그 학원에서 이 단어책을 2번 돌린다. 그 여러분은 몇 번 돌린다? 4번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2번 단어책 뽀개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학원 진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단어책 하나를 뽀개고 싶다라는 학생한테 좋습니다. 단어책 하나만 뽀개면 단어 문제가 사라집니다. 알겠죠? 자, 문제점과 해결책. 보통 단어책을 1개월 1회독 하는데 보통 정말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1회독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부분은 거의 다 까먹습니다. 머리에 남는 건 1%밖에 안 돼요. 기존에 몰랐던 단어 중에서 내가 외워서 머리에 남아있다? 1%밖에 안 됩니다. 1회독은 그냥 준비 과정이지 그게 장기 기억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입니다. 외운 것을 까먹은 후 빠르게 다시 보고 빠르게 또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통은 3회독부터 외워진다.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3회독부터 외워지는 겁니다. 3회독.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는 일단 3회독부터다. 이게 3번 본다고 해서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더 부담을 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단어책 뽀개기가 뭐냐? 단어책 한 권을 5회에서 10회독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단어 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날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선생님 10회독을 어떻게 합니까? 장난치세요? 자, 장난 아닙니다. 잘 보세요. 100일이면 됩니다. 일단 커트라인은 처음에 이거 이제 혼자서 단어 시험지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니까. 자, 혼자서 단어 시험지를 만들 때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커트라인을 일단 80점 정도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100점으로 목표할 때보다 80점으로 하면 진도가 한 3배 정도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80점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진도는 가장 빠르게 나갑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80개를 볼 수 있다도 되고 심지어 150개를 볼 수 있다도 돼요. 최대한 많이 봐서 회독을 빨리 하는 거죠. 그러면 25일 동안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다. 두 번째 볼 때는 120개, 좀 익숙하니까 120개를 보면 17일 동안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00개를 보면서 10일 동안 끝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아까 우리가 3회독부터 외워진다 그랬죠. 4회독 정도부터는 커트라인을 올려서 이제는 90점 정도 받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선 6회독 이후에 사실은 두 가지 갈래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책 한 권만 뽀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가장 큰 단어, 번호가 붙어있는 가장 크게 인쇄된 단어를 외운 다음에 파생어, 동의어 내지는 이제 반의어, 수거 같은 것도 있죠.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 수거를 추가해서 시험지를 만들고 그것도 외우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자기 성향인데 어떤 학생은 단어책 한 권을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게 지루하다는 학생도 가끔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다른 단어책을 해서 거기도 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한 권 뽀개기.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 수거까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부 다 외워버리자. 두 번째 뭡니까? 단어책 2권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표제어를 다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담이 훨씬 덜해요. 왜냐면 일단 80% 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어 외울 때 이거를 오늘 다 외워야 돼라는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지 제작하셔야 돼요. 그때 단어 의미 안 보이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 학생들이 잘 놓치는데 절대로 안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심지어 시험 볼 때 뜻이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단어 뜻을 보고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이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고 셀프 테스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거 3번 이상 쓰셔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시험지를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단어 뜻을 조금 더 옆에다 쓰고요. 제가 혼자서 시험을 볼 때 단어 옆에다가 쓰고 쭉쭉 쓴 다음에 틀린 거는 이제 표시를 하고 나중에 또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한 2-4달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시험지 만든 걸 가지고 한 3번씩 보기도 했었습니다. 단어책 뽀개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단권화 노트. 요거는 학교, 학원, 독학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오늘 무언가 배웠잖아요. 그걸 수능날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혁신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아요. 노트 정리를 하시는데 수업 전에는 몰랐던 단어나 구문이나 문장이나 문법 같은 것들을 노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단어 뜻과 정답이 안 보이도록 요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단어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단어 쓰고 바로 옆에다가 뜻을 쓰거든요. 그러면 일단 복습하는 건 좋은 건데 이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왜? 나중에 봤을 때 그 단어 보고 바로 옆에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정말로 아는지 사실은 모르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뜻이 안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1시간 수업에 10분 정도 동안 정리하면 돼요. 왜 10분이라고 정했냐면 단어가 정말 약한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만약에 영어 수업에서 지문 5개 나갔는데 그 지문 5개에서 모르는 단어가 40개예요. 그 40개 다 쓰는 게 조금 어렵죠. 그런 학생들,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그냥 단어 책 위주로 하는 게 낫고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쓰자. 선생님이 강조한 거 혹은 뭐 선지에 나왔던 거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것만 10분 동안 쓰자 이러면 되겠고 반대로 자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있죠. 그 지문 읽기 쭉 잘해. 이해를 잘하고 문제도 잘 풀어요. 근데 단어가 좀 약해. 근데 그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또 단어를 잘 안 외우거든요. 그 학생도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 동안에 무엇이라도 정리하자라고 하면 본인의 약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셀프 테스트는 이 공책 이제 누적해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월 1회 이상, 뭐 주 1회여도 되고 월 1회여도 되겠습니다. 뭐 매주 수요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월 말마다 이거를 복습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쭉 보면서 알면 넘어가고 모르면 별표.
그 모르는 거는 이제 뜻을 저기 뒷장이든 옆에 있는 뜻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별표가 하나인 거를 위주로 보면 되겠고, 세 번째 볼 때는 별표 한두 개, 네 번째 볼 때는 별표 2개 이상인 걸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구모 수능 직전에 전체를 복습한다. 이러면 결국 이제 4번 정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점을 잡아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권화 노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실제 수강생이, 이건 이제 균형이론 책에도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이 학생은 이 왼쪽에다가는 단어를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뜻을 이렇게 썼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학생은 한쪽 페이지에다가는 단어 혹은 해석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면 독해 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독해 팁을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페이지에다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은 거죠. 아까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쭉 문장 구조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그 해석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출처를 적어놔도 돼요. 출처. 이 출처라고 하는 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42번이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복습 테스트 혼자서 할 때 셀프 테스트 할 때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땡큐, 오케이, 잘했어. 만약에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출처를 찾아가서 이 문장에 대한 필기를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필기 시간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단어 관련해서 Q&A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궁금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볼게요. 단어 책 안 보고 그냥 독해 지문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휘력이 약하다. 다시 말해 개념이 약하다. 어휘력이 약하다. 그러면 단어 책을 보는 게 개념을 빨리 끝내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어휘력이 괜찮으면 그 지문을 보는 거죠. 대부분 단어를 알아.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 몇 개? 3개 이하예요. 그러면 대부분 단어는 아니까 그냥 지문을 읽다 보면 어휘력도 또한 높아지고 구문력도 좋아지고 지문 이해력도 높아지고 문제풀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 3개가 한 지문에 3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휘력을 바탕으로 요거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혹은 자습 시간에 단어 암기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던 얘기를 많이 듣죠. 이것도 균형 이론에 맞춰서 여러분 자신이 어휘력이 약하다면 책상에 앉아서도 하셔라. 여러분이 다른 건 좀 잘하는데 어휘가 약하다. 그러면 개념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을 거의 다 개념에 쏟아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게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누적 테스트 방식 어떤가요? 자, 누적 테스트란 1, 2, 3 오늘 외웠어요. 내일은 데이 2, 3, 4. 다음 날은 데이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도가 약해요. 진도가 느려. 단어책 뽀개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는 단어책 뽀개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걸 끝까지 해내는 학생이 드물기 때문에 단어책 뽀개기로 진도를 빠르게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어책 뽀개기에 관한 거 여러 번 보는 게 저는 지루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 뽀개기가 지루하다면 2권에 대한 표제어를 외우세요. 자, 단어책 한 권을 마스터해도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쩌죠? 이거는 수능 이전에는 계속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기를 하는 거고, 수능 날이 되었을 때는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합니다. 이미 단어를 열심히 했다면 중요 단어는 이미 외운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중요 단어다. 그건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잘 적용을 하시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단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는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통수 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거 혼동어의 질문 많습니다. 수거 혼동어의는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 단어를 다 한 다음에, 기본 단어를 다 하면, 단어책 뽀개기 등을 통해서 기본 단어를 하면, 뭐 기본 단어는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수거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예를 들어 look, after 이라고 하면 look은 보다,
after는 뒤. 이게 무슨 뜻이죠? look after이라고 하면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ook을 알고 after를 알면 뭐 뒤쫓아면서 보는 이런 느낌이 딱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외우는 게 낫습니다. 혼동어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단어를 모르면 혼동어휘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단어를 외울수록 혼동어휘가 많이 생기죠. 그때 외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기본은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걸 하는 게 좋다. 약간 높은 거.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입니다. 약간.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왜? 수능 영어가 어려우니까. 수능 영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수능 콘텐츠 자체가 어렵게 나오니까 뭔가 공부를 하면 내 수준보다 너무 높은 걸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거. 수거 혼동어휘는 할만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오늘 들었던 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